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아침 7시 47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후 영상은 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집 밖에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거고 아마 내일까지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골고루 다 많이 빠졌습니다. 1점 몇 프로에서 2%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 지수 당연히 크게 올랐고요.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1%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증시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큰 가격 조정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면 상승 랠리의 지속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랠리를 지속은 아니고요. 일단 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 중인데 요거 지속 중인데 여기 어디서 지금 이제 저항이 걸려가지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고 어젯밤은 이제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출렁한 거죠. 사실 어젯밤의 상승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저항 정도 확인, 일단 요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하락을 했으니까 야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완성됐어.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이제 쌍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건 단기 고점 정도 확인. 아,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단기 바닥 확인했죠? 단기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끝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은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 고점 정도를 확인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일단은 위쪽으로 유리하게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거는 뭐다? 눌림시 매수로 활용하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아주 강한 지수들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나스닥이라든가 한동안 강했던 뭐 독일 증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고점을 확인한 친구들이 있으나 이게 아직 완벽한 고점인지 의미 있는 고점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단기 저점 자리는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혼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증시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이고 여기서 상승을 더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로 그만 전환할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뭐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끝난 건 아니고 눌림시 매수하면은 됩니다. 강한 친구들은요. 강한 친구들은 단기 고점을 확인했을 뿐이고 이 단기 고점을 확인했을 뿐이고 이제 또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약한 친구들 있죠. 기존에 약했던 친구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 조금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오늘 5월 1일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휴장을 합니다. 많은 나라 증시들이 쉬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락이 뭐 세계 증시가 대부분 휴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 싶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한 이유는 사실 뭐 딱히 명목적인 건 없는데요. 뭐 일단 금리가 올라서 떨어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이유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요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뭐 고용 비용 지수라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때부터 금리가 확 오르고 증시가 확 하락하더라고요. 이 지표가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의 좀 반응이 좀 컸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크게 올랐고 이때부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고 결과적으로 뭐 이 지표가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을 이끌었다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단기 바닥 찍고 나서 너무나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뭐 좀 빠졌다라고도 그냥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혹은 이제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뭐 혹은 뭐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다시 뭐 살짝 살아나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요 지표가 발표된 직후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미국 증시하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하락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시차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예,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잠시 전에 마감하고 나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 4, 5% 정도 상승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인해서 지금 일단 증시는 다시 재상승을,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분봉상으로.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내내 시원하게 빠졌고요. 아마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지금 다시 약간 상승 시도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힘은 없습니다. 나스닥인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벤트, FOMC라든가 뭐 애플 실적 발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될 건데 그 지표를 앞두고 이렇게 빠진 겁니다.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얼마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아래쪽에 지지력 유효하고 위쪽에 단기 저항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혼조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근데 나스닥은 지난번 급등했던 거 여기 다 갭이었단 말이에요. 이 갭상승 하면서 올라왔더니 갭을 메운 정도.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워낙 강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자리가 정말 무거운 저항으로 확인이 된다면 나스닥은 급격하게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고점이 여기다. 이렇게 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번에 반등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끝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이렇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낙폭은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18,000자리라는 어떤 그런 저항이 있죠. 18,000 혹은 18,000 부근에 있는 이런 저항들이 있는데 이 부근에 터치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밀린 거란 말입니다. 이 갈 수 있는 어떤 뭐 상승의 목표치, 어떤 암묵적인 그런 상승의 목표치가 있는데 도달도 못하고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으로 확인이 되면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단기 고점 정도. 지난번에 급등에 대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의심이 되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는데 이 지난번 조정에 대한 공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좀 싸늘한 건 맞죠. 네. 어쨌든 이 급락을 했고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인데 야 여기가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다 아마존 실적도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좀 더 오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강하다라고 봐주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제가 들고 있던 나스닥 상방 단타 물량을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좀 굉장히 빨리 잤어요. 그래서 잔다고 대응을 못했던 하여튼 뭐 그런 날입니다. 뭐 팔 기회에 또 한 번 뭐 줄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 구간이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수익은 있으니까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일단 홀딩을 어쩔 수 없이 뭐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요 구간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이라고 일단 뭐 단기간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 지금 이제 좀 전에 선물 지수로 봤는데 이 나스닥 현물 지수인데요. 이걸로 보면 좀 보인다고요. 나스닥 100 현물 지수인데 이 지난번에 워낙 급하게 오르면서 갭상승했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갭을 다 메운 거라고요. 이 갭을 어제 하루 급락하면서 메우고 여기 메우고 해서 갭을 메운 정도다. 아직까지 시장은 뭐 그래도 이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단기 고점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혼조한 구간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S&P 지수는 뭐 비슷비슷한 모양이죠. 얘도 어딘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하여튼 다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N자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라면 이 증시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의미 있는 고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하방 투자를 생각한다. 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또 빠진다. 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일단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어젯밤에 하방 진입 못했는데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분명히 또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어젯밤에 하락했던 이 자리는 약간 좀 갑작스럽게 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고용 비용 지수인가 뭐 그 지표가 나오면서 좀 급격하게 빠진 감이 있거든요. 분명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재검증, 야, 이 자리가 단기고 좀 맞아? 이런 거에 대한 재검증 과정이 충분히 더 몇 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FOMC, 그리고 보편적으로 FOMC 당일날은 항상 상승 마감 하긴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좀 여러 번 더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테스트가 진행 중일 때 여기서 이제 다시 하방을 진입하시거나, 뭐 그런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방 진입 같은 경우는 그죠. 어제 충분히 좀 더 확인해보고 나서 아 어젯밤 나 못 샀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죠. 지난번에 이례적인 상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이례적인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 정도 조정으로 다 풀었겠습니까? 저는 일단 저는 일단 다 풀리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건 단기 고점 정도. 여기는 의미 있는 고점이죠. 여기는 아직 고작 뭐 2, 3거래일 정도 확인된 단기적인 저항. 이번에 여기는 단기적인 바닥.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단기적인 바닥. 여기는 언제든지 돌파 한착될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저항.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 생각 있으시면은 여기서 나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겠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아직은 단기 고점. 그러나 이 자리가 확인이 되면 무거운 고점이 될 수 있다. 다음번에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하러 올라온다면 이 자리 부근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방을 지금 따라간다? 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로 오히려 단기 지지력은 있고 지난번 급하게 올랐던 거에 대한 급한 조정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뭐 주식 매수 단타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단타 정도로 뭐 주식 매수 혹은 뭐 지수 상방 매수 단타 정도는 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타로 상방을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가 아닐까 일단 뭐 싶습니다. 일단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신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는 좀 전에 제가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는 여기가 단기 고점입니다라고 좀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쌍고점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여기 저항에 대한 확인이 한 번,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일 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6거래 일주일가량 여기서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이거를 단기 고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왔었고 이 조정에 대한 재상승을 시도했는데 이 재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좀 크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의미가 생겼죠. 단기 고점이라고 치부하기는 단기 고점이라고 그냥 가볍게 보기는 저항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역사적인 고점 여기 또 하나 고점 그러면은 야 봐라 고점 이렇게 낮아졌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증시 이렇게 강했었는데 조정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세상에 재상승 시도를 하는데 이것까지밖에 못 올라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 이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고점이 됐는데 이걸 만약 돌파 한착 해버린다. 그럼 여기 의미 있는 지지선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는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가벼운 저항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여기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어떤 큰 상승의 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뭐 크게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분봉상 이게 좀 일봉상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데 하여튼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돌아설 거냐 우리 아직 조금 좀 이 지지력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상한 양봉 때문에
하여튼 좀 보시는데 이상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 그리고 어젯밤에 그죠, 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면서 엔화도 같이 들썩였죠. 하여튼 엔화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엔화 약세 끝나지 않았다. 달러 강세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여기 기간 조정 중이다. 기간 조정 중에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분위기면 달러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형적인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모양만 체크했고요. 어젯밤에 금리들이 크게 올랐죠. 이거 선물입니다. 10년 선물인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금리의 상승도 아직 끝나진 않은 겁니다. 대신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금리 하락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지금 이제 요렇게 혹은 뭐 요렇게 박스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구간인데 여전히 하방 압력은 받고 있는데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어서 이거는 방향성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 위아래로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금리의 상승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그런 지표로 이래저래 반응을 하면서요. 사실상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뭐 0에 수렴하고 있더라고요. 페드와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좀 안 좋아졌는데, 근데 FOMC 회의라든가 중요한 게 오늘 밤,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밤에 뭐 있죠? 오늘 밤에 2분기 채권 발행 계획 만기별 그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도 금리가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실적 좋게 나온 거 일단 오늘 밤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 정도 일단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밤부터는 FOMC 회의 등등 그런 거 있고요. 예. 국제유가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있는데 저점과 저점 조만간 붕괴될 것 같고 이거는 상승 에너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요. 하락 전환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눌림시 매수로 더 이상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아니고 이제는 반등시 매도로 접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리값 이런 건 잘 올라가고 있죠. 변동성은 굉장히 커서 들썩들썩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일단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엔화 말씀드렸죠, 그죠? 요즘 엔화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젯밤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거 엔화 상승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 영상은 없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